2021년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그러다가 2022년 하반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빅스텝을 넘어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씩 마구 올릴 때 한국은행에서도 전례 없는 빅스텝 0.5%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죠. 때문에 부동산 영끌러들의 자산도 빛의 속도로 삭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경매로 물건이 나온다는 점인데요. 영끌러들이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대출 연장이 안 되어 상환이 들어오거나 역전세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 개인의 전 재산을 날려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매 물건이 많아지면 부동산 가격 하락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즉 폭락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지금부터 두 영끌러들의 사연을 확인해 볼 텐데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지 감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인천에 사는 35살 직장인 A씨의 사례를 알아볼게요. 이건 MBC PD수첩에서 방송된 내용이에요. A씨는 2017년 첫 집을 장만했어요. 그리고 2021년에 접어들며 수억이 오른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앉은 자리에서 큰 수익을 거둔 거죠. 게다가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어제 봤던 물건이 오늘 바로 나가버리니 심장이 쿵쾅쿵쾅 찌겠죠. 이러면 안 되는데. 눈앞에서 급등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급해지죠. 인생을 바꿀 절호의 기회다 생각하고 A씨는 부동산 투자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A씨는 살고 있는 집 외에 지방 아파트 2채와 빌라 1채를 추가로 매수했어요. 지인과 공동으로 투자하며 전세보증금과 대출로 필요자금을 충당했죠. 경매로 매입한 빌라는 방 3개, 화장실 2개에 나쁘지 않은 물건이었어요. 낙찰받은 후 깨끗이 수리해 가격을 올려받아 매도할 예정이었죠. 같은 물건이 1억 9,500만원에도 나갔으니 못해도 1억 8천은 받을 수 있을 거란 계산이 들었고 1억 6,700만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필요자금은 P2P 대출로 1억 1,500만원,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4천만원, 자기자본 1,200만원으로 충당했고요. 근데 이 정도로 대출을 받다니 능력자네요. 정말 안타까운 게요, 이번 하락장을 맞으면서 빌라가 안 팔리는 겁니다. 이제는 1억 5천만원의 부동산을 내놓았어요. 당장 팔린다 해도 1,700만원 손해예요. 게다가 금리가 인상되어서 대출 이자로 너무 많은 손실을 보고 있어요. 이 빌라에서만 이자가 월에 120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문제는 집이 3채 더 있다는 건데요. A씨가 매달 갚아야 할 이자 비용 총액은 350만원. 웬만한 직장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과한 투자가 욕심을 부른 거지 일반인들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봐도 이분은 레버리지를 너무 과하게 쓴 감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1주택을 영끌로 매입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서울에 사는 직장인 B씨는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헬리오시티를 영끌로 매수했어요. 헬리오시티는 1만 세대에 육박하는 거대 단지고 역세권의 초, 중, 고 모두 인접한 입지예요. 2018년에 준공된 신축이라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B씨는 23억 5천만원에 아파트 전세금 12억을 끼고 매수했어요. 그러면 실투자금은 11억 5천이 되겠죠? 투자금은 갖고 있던 현금 7억 원에 각종 대출 4억 5천만원으로 충당했어요. 이분 소득은 괜찮으셨어요. 월 500만원 정도 버시는 분이셔서 당시 이자로 160만원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금리가 치솟았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게 되었죠. 헬리오시티의 최근 실거래가는 17억 원대로 급락했어요. B씨는 순식간에 5억 원의 재산이 삭제되어 버렸어요.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하락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160만 원이었던 이자는 어느새 300만 원이 넘어버렸고요.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르거나 대출 연장이 안 되거나 역전세가 난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전 재산을 고스란히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2021년 말까지 수많은 연끌러가 탄생했어요. 지금부터는 현금 여력에 따라 자산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극명하게 나뉠 겁니다. 문제는 연끌러 대부분이 2030이라는 거예요. 4050보다 현금 보유량이 떨어지는 게 팩트거든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2023년 새해는 누군가에게는 수억, 수십억의 자산이 삭제되는 끔찍한 한 해가, 누군가에겐 저렴해진 자산을 줍줍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산을 지키고 부를 더 늘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